진짜 쉬운 진단, 박준현 운용력이 여러분의 종목을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진단해 드릴 분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네, 시청자님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네네, 가지고 와주신 종목 어떤 종목이시죠? 아, 저기요? 솔트룩스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만 5,800원. 네, 비중은 어느 정도시죠? 20%. 네, 20% 실어주신 솔트룩스입니다. 지금 손실이시긴 하지만 최근에 좀 그래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네. 예, 걱정 어떤 걱정 위로 있으실까요? 올라갔었는데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더니. 예, 그 고점 찍기 전에 매수를 해주셨고 단기간에 4만 1,000원까지 수익이 나셨다가 예, 예. 네, 손실로 기울었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를 놓치고 지금 좀 손실폭이 나오셔서 약간 좀 쫓기는 기분도 드실 것 같고 마음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도가를 저희가 잡아드리면 될까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자, 저기 계속 가지고 되나요, 그게? 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은지 아니면 매도를,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종목 교체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진단 들어가 볼게요. 박준현 운용력님. 예, 이 종목은 이제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AI 챗봇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그래도 AI 관련 챗봇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언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특허를 좀 가지고 있고 또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고 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쪽이 공공기관 쪽이거든요. 교육이라든가 국내 여러 가지 금융기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이제 다른 AI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실적 자체가 부진한데 그래서 예산은 그래도 올해 대체적으로 전망사로 따지면 올해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해요. 매출액 규모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은 아직 뭐 매출액은 3,400억 정도밖에 이상은 그래서 재무내용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뭐 문제는 없는 회사 보입니다. 다만 앞서 이제 이를 관련 종목들은 테마상의 흐름인데 AI 관련 챗봇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부분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또 부작용도 있다 보니까 약간 호재와 악재가 지금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또 시장 자체가 또 워낙 2차 전지에다가 또 최근에는 제약바이오라든가 다른 쪽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들 관련 종목도 AI 챗봇 관련 종목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못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종목이 저도 AI 관련 종목도 오늘 조금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아침에 올라갔다 밀려서 좀 아쉽다는 쪽인데, 어제 이제 그 테슬라의 얼른 머스크가, XI라는 그 챗봇 AI 회사를 법인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본래 오픈 AI 테크놀로지인가요? 테슬라 얼른 머스크가 참여를 했다가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빠져나왔는데 다시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 자체는 이 시장에 대한 앨런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 좀 시도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오늘 전혀 약간 올라갔다 대부분 종목들이 힘든 모습으로 밀려버렸어요. 아직은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죠. 이제 AI 관련 종목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주식이 이제 먼저 움직였던 주식이 대장주가 코난 테크놀로지잖아요. 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16만 원대에서 지금 9만 원대까지 거의 50% 넘게 빠진 상태에서 추가 하락 없이 지금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이게 추가 상승이 본격화되던 시점까지 대부분 종목들이 다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AI라는 회사 자체도 셀바스 AI 회사 자체도 예산은 이제 최근에 증자를 좀 발표를 했는데 증자를 좀 발표해서 이 종목도 지금 이 종목은 조금 더 내려왔죠. 증자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AI 관련 종목들이 지금은 기술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다. 근데 당장에 워낙 단기간에 연초부터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상반기 내 종목은 AI 관련 종목들이 고점 돌파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또 시장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시들거리고 있지만은 경기 관련 종목 쪽으로 시장에 자체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일방적인 어떤 개별 종목 장세에서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2월달, 3월달에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들은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종목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물론 AI 관련 종목도 실적을 보고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적 시즌에 이들 관련 종목도 적자나는 AI 관련 종목도 적자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 주가 상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이 종목은 26,000원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지는 확보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려온다 한다면 21,000원대 정도 대부분 종목들은 여기까지 좀 내려왔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앞서 이제 포난 테크놀로지도 내놓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그래도 상대적 재무 내용도 괜찮고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주식이기 때문에 26,000원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35,000원이잖아요. 여기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2월 말 3월 달에 형성됐던 4만 원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 자체는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 아마 34,800원, 35,000원 언저리 정도가 상반기 내에 반등이 나온다 한다 이 한계점이 되지 않겠나.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하시고 35,000원 언저리에서 팔고 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정말 여러 재료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지만 테마로 접근하자는 의견입니다. 일단 솔트룩스 우리 시청자분께서 재무구조 나쁘지 않은 AI로 잘 선택은 하셨는데요. 다만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대를 높이기보다는 26,000원의 지지력 확보를 잘 보면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34,800원에서 35,000원의 목표 주가 보면서 약간 손실 구간이시더라도 비중을 줄이시면서 고점 돌파는 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잘 종목 교체를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에 내일장의 전략에서 어떤 섹터가 좋을지는 또 박준현 운용력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강병옥님께서 와주셨는데요. 대명에너지를 26,2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15% 비중 갖고 계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0% 넘는 수익률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양봉을 연일 내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셨는데요. 박준현 운용력님 전략 주시죠. 예, 뭐 이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풍력이라든가 이쪽에 발전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된다 한다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인데 특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공사하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지금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 자체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시장 자체는 지금 오늘도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아직도 현 정부 자체가 원전 시장이고 신재생에너지 시장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간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죠. 정책 자체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죠.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해외 시장은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대명에너지 같은 거 보게 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앞서 공사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회사 현재 수주 잔고가 거의 1조 원이에요. 1조 원입니다. 보면 현재 작년 연말 사업 보고서 들어가 보면 근데 회사가 현재 지금 매출액이 얼마냐? 수주 잔고 대비해서 매출 회사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작년도 매출액이 880억이에요. 올해 이제 매출액이 수주잔고 일정 부분 반영이 좀 되면서 1,200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50% 증가하는데 이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1,200억 매출액 원에 영업이익이 365억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880억 원에 256억이면 거의 영업이익률이 30%대예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예상 수주로 잔고를 봐서 물론 이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PR이 이제 17배 높은 수준인데 앞서 현재 수주 잔고가 압도적으로 많고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즉 수주 잔고가 1조 원이다. 영업이익률이 30%대다. 그러면 이 회사가 향후에 현재 수주 잔고 한다 하더라도 이익을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다만 앞서 정책적 시장 자체가 정책적인 모멘텀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주가의 또 상승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펀드멘탈로 따진다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갖습니다. 차트도 괜찮죠?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우상향할 것 같아요. 26,000원대 매수하셨고 약간 지금 수익 구간 10% 정도 수익 구간인데 계속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36,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왜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인데 앞서 수지한 걸 감안하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의 정책 자체가 신체적 확대 정책이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36,000원까지 보유하시고 비중이 15%인데 28,000원 아래권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00원 아래에서 예.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명에너지, 태양광 풍력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수혜주라는 것을 수주잔고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1조 원 잡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5천억 원, 또 고마진 30%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현재 시총을 대비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28,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는 36,000원 선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한신기계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8,100원에 15%예요. 네, 8,1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네, 15% 비중이신데요. 지금 10%대 손실이시긴 합니다만 오늘 상승 시도가 또 나왔었죠. 네. 예, 또 수익까지 조금 멀지 않았다는 감을 또 잡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기대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니, 이것도 약감정이 변동성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아, 네. 아니, 옛날부터 이거 해왔던 거예요, 한식이랑.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수익을 많이 내고 났는데, 또 했거든요. 네. 또 조금 15%만 잡았어요. 네네. 여러 네, 차례 수익을 줬던 좋은 종목이고요. 아, 네, 근데 이번에는. 6년 가지고 있다 팔았어요. 작년에. 네. 그래갖고 수익을 많이 봤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네, 이번에 목표 주가 얼마 잡을지 저희가 잡아드릴까요? 글쎄, 한 10,000원 가면 좋지 않겠어요. 네, 과연 그만큼이 가능할지 구체적인 근거, 전략들을 우리 운용령님께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운용령님, 10,000원 가능할까요? 이거 상당히 이 종목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신가 봐요. 네. 예. 예, 한 종목 가지고 아까 몇 년 투자했다고 그랬죠? 작년부터 투자를 그런가요? 하신 것 그전 같아요. 오래 투자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장기 투자할 주식 아니고요. 예사 뭘로 주가가 올라간 거 아시죠? 네, 컴프레셔요. 예? 컴프레셔 회사요. 원전 관련 테마로 움직인 주식이죠. 네. 그렇죠? 예. 네. 원전 관련해서 예사가 주요 제품이 뭔지 좀 대충 약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알아요. 공조기라든가 공기 압축기라든가 관련 쪽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원전 쪽에 약간 일부 관련 쪽에 아마 들어갈 수는 있다고 좀 봐요. 공조기라 공조 압축기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 예사가 또 2010년도에 약간 원전 관련해가지고 특허 관련 약간 등록된 거 있어요. 2010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 테마 쪽으로 알려진 주식인데, 원전 산업 자체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분명히 옥석은 많이 가려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신기계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시면 예사가 현재 시가총 2,300억인데 보시면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이후에 예사 매출액이 500억대 딱 그대로예요. 그렇죠? 2018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5년 동안 매출액은 거의 증가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40억 적자 났고요. 적자 났고, 그래서 이익이 안 나는 회사예요. 이익이 안 나는 회사고, 올해도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 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지금 재무 내용 자체는 괜찮아요. 부채는 없는 회사니까, 부채 비율 24%니까. 근데 자본이 지금 900억짜리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500억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 테마 쪽이기 때문에 테마에 편승을 해서 바로 나와야 되는 주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테마 관련 종목도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은 이제 가치 평가를 받는데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종목들은 주가가 못 가거든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은 그래도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찍힌 종목들은 가는데 실적이 안 따라주는 종목들, 예컨대 전해질 기업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 후성 같은 게 주가 급락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옥색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정부의 정책 효과 때문에 향후에 단계적으로 바로 실적은 안 좋아지겠지만 왜냐하면 원전 부분 자체가 중장기적인 부분이 그 자체거든. 수주받고 발주해가지고 기업들 실적이 찍히기에는 2년, 3년, 4년 이후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자체는 옥색이 가려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한신기계 종목은 이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 종목도 움직일 때 후발주다 보니까
이 종목 7% 올라갔다 밀려버렸거든요. 관련된 종목도 아마 중소형 종목 중에서 일진파워라든가 이 종목도 오늘 왜 고점에 밀려버렸죠. 일진파워 종목도 밀려버렸는데 일단은 팔고 나오셔야 될 거예요. 팔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이 8,000원대 사셨는데 아마 현재 주가 수준 자체도 비싼데 현재 원전 관련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님 미국 방문 전후까지는 아마 재료는 좀 살아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가지고 혹시 미국 쪽에서. 근데 방문 전후해 가지고 그 시점 재료는 저는 소멸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우리 시장의 매수한 가격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에 고점 형성됐다 8,300원인데 현재 차트 흐름을 봐서는 아마 8,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수익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일단 고점에 사가지고 6,000원대까지 거의 20% 30% 손실한 상태에서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한번 8,000원 정도 파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다시 산다 한다면 이번에 저점 얼마에 사시냐면 이제 재무 내용 괜찮다기 때문에 6,000원, 5,600원 정도 내려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재입하는. 그래서 8,0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시고요. 수익 목표를 해가지고 8,000원, 4,500원 정도 팔라고 하시면 못 팝니다. 8,000원대 파시고 다시 한번 미련 있으시면 아마 62평선이 대기하고 있고 20분 오던 가격대 6,500원이거든요. 6,500원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때 사셔서 다시 한번 이제 8,000원도 올라간 시점에서 이제 이 종목 가지고 계속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떠신가요? 마음 결정하셨나요? 예.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한신기계 8,000원 목표가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매수가가 약간은 아쉽긴 한데요. 6,500원에서 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지만 현재 구간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클라라 님이신데요. 금호석유를 14만 3,0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더 빠질 것 같은데 내일 탈출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금호석유 13만 원대 오늘 마감이 돼서 이분께서 10% 정도 손실이신데요. 내일 빠질까봐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금호석유 내일 어떨까요? 운영령님? 이제 하학업종이고 이제 금호석유는 하학업종 내에서 이제 합성 고무화에다가 엔빈 라텍스가 이제 주력 제품이니까 또 얘다가 또 별도로 또 발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진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학업종으로 분리가 돼 있고 특히 예사 실적을 결정하고 있는 자체는 과거에는 이제 해서 합성 고무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좌우가 됐는데 지금은 엔빈 라텍스 과거에 의해서 실적이 대박 났을 때가 엔빈 라텍스 때문이거든요. 엔빈 라텍스 자체가 이제 고무장갑이라든가 그쪽인데 그래서 코로나 국면 쪽에서 그 수요가 급증을 좀 하면서 예사가 코로나 국면 때 2021년도에 대박 거의 영업이익 기준에서 2조 원 가까이 이익을 냈던 회사거든요. 그렇죠? 2조 4천억까지 갔다가 작년도 1조 1천억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는 지금 5천억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인데 현재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1,100억인데요. 아마 이 정도는 이 예상은 최근에 이 정도는 나와요. 1,000억 정도는 나옵니다. 최근에 엔빈 라텍스 가격이 바닥권에는 진입을 했고요.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하학업종들이 똑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주력 제품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데 아직도 이익이 안 나는 쪽이에요. 거의 BEP 내지는 거의 손실 규모 수준입니다. 그래서 NCC 계열의 대한유화라든가 그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도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에 4분기 때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기 4천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번 1분기 때는 적자 규모가 줄어들어요. 아마 1,500억 정도 줄어드는데 아직도 이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하학업종.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데 금호석유 자체는 적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오늘 주가 많이 떨어져서 더 떨어진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주가 자체도 제가 보기엔 떨어지진 않아요. 다만 주가가 못 간다. 상승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재 쪽으로 본다 한다면 철강이냐 화학이냐 얘기할 때 철강이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학업종 자체는 또 최근에 유가가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 감산하면서 유가가 강세다 보니까 원재료의 납사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제품 수요 자체는 약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진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하학업종이 상대적으로 소재 쪽에서 안 좋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유화라든가 금호석유라든가 롯데케미칼을 중심 하학업종 자체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긴 흐름으로. 결국은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지난주에 발표된 수출 지표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건설기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 얘기도 나오면서 약간 경기 부양책을 시동을 걸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철강주 움직였던 것 자체도 그런 영향이 있죠. 일본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감산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도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다만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처럼 주가 빨고 또 올라간다 해도 주가가 시가 안 좋으니까 빠르게 못 가요. 그래서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는 가급적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상승폭이 크면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업황을 확인하고 접근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호석유 주가 자체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가는 안 빠집니다. 빠지는 거니까 13만 원대 현재 주가 뭐 13만 5천 원, 6천 원 지지가 될 것으로 봐요. 주가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예사 코로나 국면 때 3조 원 정도 2021년도, 22년도에 3조 원 정도 영업이 돈을 벌어놨는데 돈을 벌어놔서 자산이 쌓여있는데 주가 빠지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3만 5, 6천 원 정도 저점. 다만 현재로 봐서는 15만 원 정도가 여기가 저항이죠. 여기선에서 15만 원, 14만 8천 원. 이게 13만 이 종목 매매한다 한다면 14만 5천 원대, 6천 원 매수, 14만 8천 원, 15만 원대 매도. 현재 흐름으로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만 8천 원 목표가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현재로 봐서는 업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현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입니다. 일단 뭐 추가 하락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주가가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방 경직성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 벌어놓은 현금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가기 힘들다는 건데요. 수요 부진, 유가 상승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3만 5천 원에서 14만 8천 원의 매매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볼게요. 도두리님께서 유니퀘스트 올려주셨는데요. 11,500원에 10%를 사셨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도 현재 사신 가격에서 1,000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사실 손실폭 같은 경우는 어쩌면 크지는 않은데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이분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절선을 잡을까요?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상수세 전개되다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12,300까지 올라서다가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지금 반납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상자 본업 자체는 삼성전자 중심의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사는 자회사로서 이제 드림텍이라는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드림텍이라는 회사 자체는, 스마트폰 관련 부품 플러스 최근 들어서 이제 헬스케어 쪽에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고 또 드림텍이 또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또 나무가라는 회사가 스마트 모듈 기업이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기업이 있는데 유니캐스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손자 회사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드림텍 실적 괜찮고 나무가 실적 괜찮고 그래서 또 유니캐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본업 자체는 반도체 유통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도체 방 자체는 안 좋은 부분이죠. 게다가 이제 유니캐스트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 자체는 그 부분도 반도체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도 작용했을 부분이 있겠지만 회사가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반영됐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저항선을 붙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실망성 매도 물량과 함께 주가가 다시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회사는 뭐 기업 내용상으로 괜찮은 회사예요. 시가총 2,800밖에 안 되고요. 작년도에 회사가 작년도에 연간 영업이익이 400억 난 회사입니까? 단기 수익 500억 난 회사고 올해 지금 거의 600억 정도 단기 수익 예상을 하니까 PER 기준에서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 꾸준하게 배당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다만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은 주가 자체가 꺾였죠. 최근에 이 종목이 간다 한다면 11,000원대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데 11,000원대까지 이탈해가지고 지금 1,500원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일단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아주 꺾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탈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11,000원대를요.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11,000원대 정도가 기술적으로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자회사들을 튼튼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용 자체는 탄탄한 회사고 충분히 이 회사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14,500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앞서 있다. 드림텍이라든가 나무가 실적 좋아지기 때문에 반도체방만 좋아진다는 이 회사의 본업 자체도 좋아지면서 실적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회사다. 현재로 봐서는 손절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워낙 빠졌으니까 11,2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11,500원대 정도 좀 하셨는데 만약에 매도를 염두에 두신다면 이 종목은 주가가 뭐 10,000원 아래 쉽게 내려갈 주식이 아니에요. 다만 차트가 이탈됐기 때문에 10,000원대가 아마 저점이 좀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 11,200원, 11,500원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서 10,000원과 11,500원 사이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아쉬움이 있으실 법합니다.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박준현 운용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는데요. 다만 본업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쪽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계열사 드림텍, 나무가 실적 양호하다. 또 자율주행 기술력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첫 평가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1,000원의 움직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 봤을 때는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AP 시스템이요. 예, 효자인가요? 불효자인가요? 완전 부려요. 불효자인가요? 네, 예, 매수가 얼마신가요? 24,139원이요. 네. 분할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얼마실까요? 15%예요. 네. 손실은 한 뭐 20%는 안 되시고요. 10% 중반 정도 되실 것 같은데 AP 네. 시스템 갖고 계시면서 좀 어려우신 점은 어떤 점이실까요? 아니, 이 금액이 좀 근처만 얻어 좀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와요. 올라가다가 또 다시 내려 주저앉고 그래요. 네. 투자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예, 올해도 이거 27,000원에서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네. 정말 잘 인내해 주셨고요.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는 사실 상승세가 좀 꾸준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좀 아쉬운 흐름으로 1% 하락 마감하는 21,450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운용력님, 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좀 아쉽죠. 실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좀 가야 되는 주식이고 또 최근에 예산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AM 올리 쪽에 투자를 좀 발표를 했으니까 가장 또 수혜주거든요. 예산은 이제 AP 시스템은 삼성전자 특히 AM OLED와 관련해 가지고 장비 쪽의 대표적인 그 수혜주이기 때문에 또 실적 자체도 작년도에 실적 자체가 최대 실적이 났어요. 영업이 아마 900억 정도 좀 난 것 같은데 또 대장주 성격이고. 근데 요즘 시장에 못 가죠. 이거 못 가고 대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적자까지 나면서 안 좋은데 LG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야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또 적자난 회사인데 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이 가야 되는 주식인데 실질적으로. 네. 또 삼성전자 투자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분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왜냐면 예사가 이제 과거에 상당히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 쪽에 대장주로서 잘 움직였던 주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실적 자체가 꾸준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600억 이익 났고 작년도 900억 영업이익의 최대 실적이거든요. 작년 당주수익이 800억이면 주당 EPS가 5,000원이면 현재 주가 2만 원 기준으로 따지면 PR로 따지면 4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간 이유 자체가 최근에 뭐 반도체 삼성전자 바닥론과 함께 관련 반도체 장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IT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됐지만은 장비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약간 제가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달리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고 올해도 실적 자체가 무난하고 또 삼성전자 AM 올리 쪽에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부진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가는 기업용 자체는 이제 결국 펀더멘탈을 수렴한다고 본다면 주가 자체는 엄청 싼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PR 6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장비 회사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최대 실적이 났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크게 감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좀 보유하시고요. 비중이 15% 정도 되시는데 실적을 믿으시고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더 사세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2만 아마 800원 많이 내려온다 하면 2만 500원대 이 정도가 아마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온 가격이니까 2만 7, 800원 정도 내려오면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한 10% 정도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주식이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종목은 2만 8천 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이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다 한다면 이번에는
2만 3천 원도 올라간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한 부분만 덜어두시고 나머지 정도는 충분히 2만 7, 8 정도까지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하지 않으시고 또 기회 비용을 줄이실 수 있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떠신가요? 아, 네. 마음이 조금, 좀, 너무 거래량이 없고, 이게 무슨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걸 네.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AP 시스템 디스플레이 장비 대표주입니다. 현재 펀더멘털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만 800원에서 2만 500원까지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이 추가 매수분은 2만 3,000원 목표 주가 잡으시고요. 나머지는 펀더멘털 감안했을 때 2만 8,000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데요. 신재황님께서 HL 만도 58,300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6개월 보유 가능합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47,800원에 마감됐습니다. 손실 구간이시죠? 이분 HL 만도 어떻게 대응할까요? 운용령님? 예, 뭐 자동차 부품 쪽은 이제 지속적으로 한번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이번 실적 시즌에 현대차도가 실적이 좀 예상 실적 상향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 또 최근에 현대차가 24조 원 규모의 EV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좀 발표를 했으니까 관련 또 종목들, 부품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우 IT라든가 그다음에 하신이라든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현대 유아가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좀 쉬고 있는 쪽인데, 만도도 최근에 주가가 좀 3만 5천 원대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섰다가 근처까지 올라섰다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과거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자체가 인적 분할된 이후에 실적 자체는 이제 꾸준히 좋아집니다. 상당히 실적 변동성이 컸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아마 좋아지는. 왜냐하면 안 좋아졌던 것 자체가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중국 쪽에 진출해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 다 철수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현대유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도도 마찬가지고 그 손실 처리 때문에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정리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관련 또 부품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중국 시장이 정리가 좀 됐으니까 미국이라든가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부품 종목들 지속적으로 우상을 할 것 같고요. 현대 만도의 현재 PR이 9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원래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가장 PER 기준에서 프리미엄을 받았던 주식입니다. 다른 현대 모비스가 PR이 7배, 8배일 때 14배, 15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던 회사인데, 현재는 지금 9배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58,000원대에 사셔가지고 물려 계시는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이럴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000원대가 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비중 한 20% 정도 늘리셔가지고 비중을 늘리셔서 5만 원은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뭐 작년도 11월 달과 그다음에 올해 2월 중순에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52,000원이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시적 자체가 턴 어라운드니까 52,000원대 돌파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종목은 58,000원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분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또 수익 구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최종 목표가가 나왔는데요. HL 만도 46,000원 저점을 잡고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 목표가는 52,000원, 저항 돌파 시 58,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8888님 오셨는데요. 최고의 박준현 전문가님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DY 파워 11,933원에 15%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목표가 그리고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수개월 전에 매수해서 들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 부근까지 오늘 주가가 또 올라서 좋습니다. 이제 수익 구간 접어드셨고요. 15% 비중이십니다. 좀 더 가져가면 수익 날 수 있을까요, 운용령님? 예, DY 파워는 이제 건설 기계 장비 쪽에 유압기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거래처 수요가 국내 굴삭 회사들, 그 다음에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고마츠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압기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건설기 관련 종목들이 앞서 이제 지난주에 중국의 2,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한 이후에 오늘 약간 좀 다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죠. 아마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거의 고점까지 오고 있는 것 같고 두산 바켓은 거의 신고가고 최근에 실적 시즌의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앞서 제가 자동차 업종이 실적이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예상 실적이 상회한 업종 자체가 최근에 나온 증권사 분석 보고서 본다면 건설기계 쪽입니다. 두산 밖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 그다음 현대건설기계가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이번 실적 시즌에 경기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상회하는 종목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자동차 업종과 더불어서 건설기계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철강도 아까 말씀하신 철강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철강은 아니고 철강은 안 좋습니다. 현대건설 포스코라든가 종목 실적 하향이에요. 그다음 현대건설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현재 전망치가 안 나오고 있는 게 부품 회사들. 부품 회사들은 진성 TC, 대창단조, DY 파워가 있을 건데요. 네.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수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여기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한다면 그 모멘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DY 파워도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 다만 저도 과거에 이제 DY 파워를 상당히 선호를 했던 부분인데 DY 파워는 실적이 이제 건설기계 쪽이 작년도 4분기부터 실적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회사는 상년도에 4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 다른 회사들, 근데 부품 회사를 따진다 한다면 부품을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진성 TC라든가 대창단조와 비교해보면 대창단조라 진성 TC는 작년 4분기 때부터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는데 예산은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본다 한다면 물론 DY파도 괜찮지만은 건설 굴삭기 쪽에 매매를 한다 한다면 물론 이제 현대건설기라든가 현대두산인프라코도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은 대창단조라든가 진성 TC가 훨씬 밸류 자체가 쌉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면 이 종목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11,900원대 매수하셔서 약간 수익 구간인데요. 일단은 이거는 아마 13,000원대까지 갈 겁니다. 예산 이제 실적이 좋으시는 것 자체가 굴삭기 시장 자체가 이제 인도 시장이거든요. 예산 이미 인도 시장에 2018년도 19년부터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다만 근데 회사가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좀 많아요. 20%.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타 건설기계 회사들은 작년도에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흥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이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자체는 중국 쪽인데 만약에 중국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사용이 돼서 굴삭기 판매 증가되면 이 종목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 자체가 아직은 중국 시장이 경기 부양책 사용하지 않던 시점에서는 다른 여타 대창단조라든가 진성 TC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13,000원대까지 최소한 보유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Y파워 인도와 중국 쪽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기계 업종 종목입니다. 실적이 좋은 섹터로 자동차와 건설기계 오늘 박준영 운용령님께서 꼽아주셨는데요. DY파워 실적 기대감과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보유 가능한 종목으로 전략 나왔고요. 13,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립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도 진단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면서 더 진단 이어가실 분들 꼭 내일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내일 또 열심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일장의 대응 전략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박준현 운용형님, 자, 이번 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 어떻게 전략 세우죠? 네, 저는 좀 약간 좀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는 쪽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4월 달에 종합주가지수 목표치를 2,580을 제시했는데 2,430포인트 때 거의 온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좀 그렇고 코스닥 시장은 이미 이제 과열 단계 진입을 했고, 예. 그래서 약간 조정 구간, 지수 하락은 제한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열 해소 국면이 조금 이제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 고객 탁금이 지금 54조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외국 투자가들도 선물 가지고 약간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겠지만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종목들을 팔아가지고 또 최근에 급등했던 2차전지라든가 팔아서 주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수 조정폭은 제한적인데 다만 양시장 자체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격 조정 과정이 전개될 것 같고 만약에 코스피가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2,530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을 염두에 두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자체는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 주에 별로 실적이 없는데 다음 주에 많이 발표가 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가 이번 주 애플이라든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도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주 후반에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정도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 전개가 좀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는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관심은 실적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시장 했자는 자동차 수급 여건을 고려해본다는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에 차지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건설기계 2차 전지는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는 거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엔터도 실적이 괜찮거든요. 관련 종목 쪽에서 종목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 국내외 실적 발표로 시장이 좀 주춤해지면 말씀해 주신 섹터에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내외 실적 발표를 잘 소화해야 하는 이번 주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등 유동성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심 가질 만한 섹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와 엔터까지도 관심권에 두자는 전략 주셨는데요. 오늘 박준현 운용역의 공개 방송 일정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바로 밤 8시에 예정이 돼 있어요. 어떤 주제일까요? 네, 뭐 시장 자체가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는 아마 계속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종목 장세 자체가 일부 과열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방어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투자 유망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데 선택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고 또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2차 정신을 중심한 주요 섹터별로 투자 유망 종목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 유지로 방송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방어 그리고 또 적극적인 종목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달 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화려한 종목 장세의 투자 유망 종목의 선택 기준과 대응 전략을 오늘 밤 8시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 해주시죠. 운용역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양대지수 상승 마감인데요. 4월 첫날 대비해서 코스피가 벌써 10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시즌 어떤 추이를 보일지 지수보다도 종목이 중요한 때라고 하니까요. 내일 또 여러분의 종목 진짜 쉽게 진단해 드릴게요. 내일도 오후 4시에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